가기사는 증시 학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학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이 휙 하고 갔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기관 투자는 굉장히 쫓기죠. 기관 투자 아니고 그냥 기관에 있는 여하튼 뭐 전문 투자자들은 매우 쫓기죠. 왜? 5월 달이 됐는데 수익을 하나도 못 냈어. 연초 기준으로. 미치고 한장하는 노릇이죠. 왜냐면 돈을 맡기신 분들은 야, 너 그러려고 내가 너한테 돈 맡겼니? 뭐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애가 탑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는 1차 타겟팅이 연초지수 수익률을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977포인트를 하여튼 플러스 남은 2977이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또 지난 9월달 2차 타겟팅인데 그걸 빨리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아라, 슈퍼보드처럼 날아야 되는데 쫓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지 말으셔야 돼요. 쫓기면 죽는다. 어떻게? 조급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심리가 뭐다? 일반인들한테는 심리가 구간 없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점. 사실은 잘 못해도 돈은 벌 수 있어요. 진짜 확실해. 잘 못한다고 못 버는 게 아니에요. 큰 실수만 안 하면 되고, 욕심만 안 부려서 안 다치면 돼요. 안 다치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일반인들은 모르죠. 네, 일반인들은 언제 이걸 알게 되죠? 한 5년 10년 해보고 실패하고 하다가 가끔씩 성공을 하니까 이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하고 깨닫죠. 저처럼 둔한 사람은 10년이 넘어서 걸리시고, 빠릿빠릿한 분들은 2, 3년에 이것을 적응할 수도 있죠. 빨리 적응하시는 분이 위너라는 거. 자, 오늘 짱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만 배짱을 튀길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의 한마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만 배짱을 튀길 수 있을 것인가?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왜죠? 네, 석유가 자체 조달 다 됩니다. 일평균 1,40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지는 세계 제1의 원유국이라 에너지 문제에서 상당히 프리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막과 이런 데다 언제든지 태양광과 풍력을 빠바바바바 꼽을 수 있죠. 에너지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죠. 전기차가 왜 미국에서 저렇게 폭발했느냐?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이다. 뭐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그러면 에너지도 독립되어져 있고, 그리고 식량은 남아 돌아서 수출을 합니다. 완전히 독립되어 있죠. 다른 나라 없이도 혼자 자체적으로 다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가 하락에 있어서는 중국 지표의 하락이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오르긴 했어요. 0.08% 올라서 32,223포인트. 반대로 S&P 500은 0.39%, 15포인트 떨어지면서 4,008. 다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2% 떨어지면서 11,661을 기록했고, 러셀 2000은 0.37% 떨어졌습니다. 금일 장이 얼마나 웃겼냐면,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게 웬 삼봉 3천형이야 뭐 이런 느낌. 무슨 어디 장각에 왔어? 뭐 이런 느낌 드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루짜리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옛날 노래 점프 뭐 이런 거 같죠? 위로 아래 위 아래 뭐 이런 아주 골 때리는 장이었습니다. S&P도 이렇게 그렸고요. 다우는 조금 다른 궤적을 그렸습니다. 자,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전체 그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빅테크들이 부진했고요. 그동안 지난주 홀로 부진했던 의약 섹터가 강세였고, 지난주도 좋았지만, 네.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오른쪽 끝에 있는 에너지주들도 그대로 좋았습니다. 유가는 111.53달러 WTI 기준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심리도는 어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좀 올랐죠. 6, 8, 12. 자, 좀 올랐습니다. 지수가 횡보하면 계속 오를 거예요. 횡보하면 계속 오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10 내외에서는 시장 접근이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부담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는 있죠. 지금 현재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이 주식은 하락했고 채권은 강세였기 때문에 야 이거 경기가 좀 침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가 아니고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건 뭐 중국에서도 제조업 지수 우장창 그리고 소매 판매 우장창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한국장 마감에서 그리고 중국장 마감에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중국의 지표 하락이 일부 미국에 반영되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앞서 모두에서 왜 오늘 첫 번째 한마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만 배짱을 튀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미국 기업의 입장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 입장은 테슬라가 뭐 트윗 때문에 빠졌을까요? 오늘 테슬라가 또 추가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5.8% 하락하면서 72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의 발언을 잘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흐름도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발언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2800대 하루에 낼 수 있다고요? 로보택시는요? 로보택시도 금방 낼 것 같았었고요. 자율주행은요? 금방 낼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든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는 항상 지연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잘 돌아 경영자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 경영자는 앞으로 몸을 좀 이렇게 숙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돼. 경영자가 부정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그걸 가려들어야 돼.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하루에 2,800대? 물류가 안 될 텐데?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역시나 그렇습니다. 지금 많게는 6월 달까지도 생산 차질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나왔고요. 이런 전망들이 오늘 테슬라 하락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애플도 같이 1%대 하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뭐 크게 잘못된 예측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즉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 기업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는 멋진 일만 하잖아. 우리는 그림만 그려, 디자인만 해. 우리는 알고리즘만 짜. 아이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만드는 거 조립? 그건 너희들이 좀 하지. 아유, 적당하게 마진 쳐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 우리는 멋진 일만 할 거야. 야,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인데 아무 일이나 할 수 있겠어? 라는 게 미국 기업들의 태도 아닐까요? 제가 너무 시간봉을 떨었네. 근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진국에서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 시골에 가보면 학교에서는 외국인 자녀가 학생의 비중이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이민자를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민자 못 받아서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데 이민자를 받기도 하지만은 아웃소싱을 많이 했죠. 그리고 자기네는 밸류 체인에서의 상단 무슨 J커브 뭐 이런 커브 있잖아요. 네, 스마일 커브, J커브입니다. 스마일 커브 있잖아요. 마진이 높은 마케팅과 디자인, 설계는 자기네가 하고 마진이 작은 하청 제조업은 다른 나라로 이관한다. 이게 스마일 커브지 않습니까? 이익률의 스마일 커브. 네,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 기업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블록화된다. 미국과 유럽이 하나로 뭉치고 중국과 다른 어더스가 뭉쳐서 블록화된다. 그러면 미국이 모든 업을 다 리쇼어링 할까요? 지금 반도체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전쟁이 붙었으니까 리쇼어링 한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들 가서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건물을 제어 말어. 왜냐하면 모든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씩 되는 나라가 밤새도록 3교대로 일할까요? 까요? 안 깔 것 같은데 그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리쇼어링이 다 된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이익이 등치할까요? 이렇게 합치할까요?
합치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이익과 미국 기업의 이익이 항상 똑같다? 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건 뭐 완벽한 일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요즘 좀 생길 정도로 미국이 이제 독자 노선을 걸어대는 정도의 상황에 왔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긴 힘들겠죠. 왜? 401k로 다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보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 또는 미국인의 이익과 상당 부분 합치합니다. 금융시장이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것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네. 중국의 제조업 하락이 미국에서도 어려움을 주었다. 결국 시장은 그 볼륨감 있게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이 살짝 바람이 빠지면서 S&P 500 지수는 52주 최고가 대비 17% 빠졌고요. 다우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13%.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빠지면서 28%의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논의들이 많은데 여전히 더 많이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는데, 자, 핵심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건 금리고요. 또 금리를 결정짓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것은 수요는 제어를 하겠으나 공급망은 제어를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다. 세계가 물고 물려서 돌고 도는 체인처럼, 시계 체인처럼 돌고 도는, 체인이란다. 자전거를 타니까 톱니를 체인으로 부르네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는, 그래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기에 대한 침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채권 가격은 올랐고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난 주말에 2.92였는데요. 2.88. 2년물은 2.588이었는데 2.573. 30년물은 3.08이었는데 3.10으로 얘는 올랐습니다. 얘는 금리가 올랐고, 5년물은 2.87에서 2.82로, 그리고 3개월물은 0.988에서 이건 오르겠죠? 1.01. 자, 왜 오르죠? 이제 기준금리가 1.5 될 건데 3개월 금리가 1.5를 향해 찾아가야죠. 자, 이제 6월 달 중순까지 3개월물은 1.5를 향해 갈 것이다 라는 뻔한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3인자라고 불리는 뉴욕 연은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50bp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지속적이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제1 이슈, 넘버 1 이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차 대표 축소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MBS 매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MBS 매각은 당장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월간 MBS 및 기관채 재투자 중단 한도 350억 달러, 350억 달러를 MBS에서 빼기로 했잖아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고, 현재 모기지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았기 때문에 우리 그 독일마을 특파원들이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죠? 5%대 중반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한국하고 약간 개념 다른가? 하여튼 부동산 대출이 5% 넘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치솟는 현재 저수준까지 재투자를 중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350억 달러까지 쪽쪽 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 여건은 1994년 인상기 대비 훨씬 긴축적이나 국채시장 불안정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국채가 뭐 약간 흔들리다, 약간 패닉 바잉하다가 지금 다시 3% 10년물이 3%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뭐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하나 김성수 애널과 연합인포맥스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제지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뚝 하고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1.6%. 전월은 얼마였느냐? 24.6. 35포인트나 작살 났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16이었어요.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놀랍도록 많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체 수가 떨어지는, 역시 미국도 일부 부분에서는 뭔가 침체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 네,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머스크 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게 나보다 1살 많은지 2살 많은지 동갑인지 제대로 헷갈리네요. 일론 머스크가 자꾸 트위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잖아요. 뭐 뻔하죠. 제가 계속 말하죠. 일론 머스크는 자본가이자 자본주의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트위터를 싸게 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거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날리나? 네, 계약금 들어갔겠죠 지금쯤. 근데 트위터 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기밀 유지 협약을 어겼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장막판에 머스크는 이거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라고 언급을 하면서 트위터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것을 보면서 계약금 버리고 안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팔기 위한 어떤 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트위터가 언급된 것인가? 아니면 시장상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트위터를 통해서 무슨 예를 도치코인을 통해서 뭔가 코인 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어그러졌잖아요. 어그러지니까 이러고 있는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피키 에너리 전하는 소식, 데우스입니까? 데우스 파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 기술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이 정말 오랜만이다.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2달 만에 올렸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려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걸 뭔가를 좀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보기엔. 안 그러면 투자 심리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중국에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미난 얘기를 했고요. JP 모건이. 그리고 어제 한국에서 한국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두 자릿수 10몇 bp씩 올랐거든요. 3년물, 5년물 이런 거는. 한국은행 새로운 총재님께서 우리도 빅스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빚을 많이 내어서 2중, 3중, 4중으로 빚을 내서 자기 돈만으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빚을 내서 갭 투자하신 분들은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